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아니다, 세금이 상승할까 우려스럽다 등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는 경제를 좀 쉽게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 옆에는 김대호 경제학 박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경제를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경제를 읽어주실 거는 우리 김대호 박사님께서 읽어주실 거니까요.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이 뭔지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시가격, 퍼블릭 노티스라는 정부가 인정하는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 공산품이나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를테면 땅이라든지 주택 이런 것은 거래가 돼봐야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가격을 알 수 없으니까 세금을 얼마 매길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전국에 있는 모든 땅과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일일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은 다른 것이죠? 네, 많이 다른 것이죠. 네. 통상적으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는 20, 30%가 더 높습니다. 예. 예, 공시가격이 좀 더 낮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20, 3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실련 같은 곳에서는 시세 반영률이 38%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가격의 어떤 주택을 소유했다거나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지역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좀 다르다 해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70%가 공시가격이 현실가, 실거래가에 쫓아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좀 대부분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예. 숫자로 보면 평수가 적단 말이죠. 근데 네. 단독주택은 평수가 크고 부지, 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동안에 가격을 잘 잡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단독주택, 특히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실거래가 됐을 때 가격과 대비해 보니까 38%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다. 세금을 덜 낸 거죠. 그런데 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형 평수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단독주택 가격을 획기적으로 바로 잡겠다. 칼을 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보니까 세금 폭탄이 아니냐라는 보도도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폭탄인 경우는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비싼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공시지가 덕에 세금을 덜 낸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애당초 없는 거예요. 이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거를 정의해 본다면 세금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현격하게 더 많이 올라서 세금을 못 내서 폭탄 맞고 죽을 정도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올리려고 하는 이 단독주택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금 폭탄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현재 지금 1%도 채 안 되거든요. 이번에 올려봤자 그렇게 세금 때문에 죽는 이른바 세금 폭탄이 터뜨려져서 거기서 몰살당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근데 그것이 아마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유세가 올라서 폭탄이 터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내던 세금보다도 200%가 올랐다. 지금 현재 200% 올라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작년에 세금을 1억 원을 냈는데 이번에는 2억 원 내라고 그런다.
그렇게 거기서 어떤 칼처럴 쇼크를 받고 이것이 폭탄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이런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그것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 정부는 이번에 그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감정평가사라고 지금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예. 그 실무자들한테까지도 마찰을 빚으면서 내부 지침을 줬다 해서 그런 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좀 미숙 때문에 예. 이런 세금 폭탄 얘기가 정폭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공시위원회가 있을 뻔했는데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있을 뻔했었는데 이게 23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뭐 그렇습니다. 워낙에 첨예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이것도 저는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이 공시가격위원회가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토부가 전격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좀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이미 연기시킨 건 아니고 현재 지금 그 표준지 공시가격 수정안을 25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거든요. 25일 날 발표하기 직전에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이럽니다. 이유는 뭐냐? 오늘 만약에 회의를 열면 2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세금 폭탄이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니 이런 저항 세력들이 있는데 예. 그 저항 세력들한테 불평 불만을 할 빌미를 준다. 그래서 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는데 이런 사안일수록 이것이 분명히 세금 폭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폭탄이 아니고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또 객관적인 정부 입장에서 논리가 있다면 이런 회의를 연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회의를 연기하니까 시중에는 의혹과 의문이 더 정폭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예. 어떤 보도도 일부 있었고 세금 보도는 잘못 좀 가짜 뉴스 또는 과잉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 이제 보도도 덜어 있었고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기존에 세금을 냈던 분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오르기도 할 테니까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실어줬던 기사임은 분명한데 그런 분들대로 이제 다시 바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기존에 냈던 세금은 공시지가가 워낙에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덕을 본 것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좀 허락이 돼서 다른 주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아까 저희 한상용 기자의 보도를 보셨듯이 미세먼지가 워낙에 좀 심각해서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좀 적은 LNG 발전소 전환 방안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많은 나라는 이제 석탄 발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주범이 이 석탄 아니겠습니까?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문자 그대로 미세먼지를 펌프로 만들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이제 겨울에 좀 줄이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생각을 해서 석탄 발전소 운영을 좀 조절하겠다. 그동안에는 우리 석탄 발전소를 가격 요인으로만 해왔습니다. 현재 가장 싼 것이 원자력이고 원자력 그다음이 싼 것이 LNG고 석탄은 가장 싸죠. 상대적으로 이제 LNG가 비싸고 석탄이 이제 쌉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적 요인을 변수로 집어넣어서 환경이 나쁠 때는 석탄을 좀 덜 떼게 하겠다는 겁니다. 석탄을 덜 떼게 하면 그만큼 미세먼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 자체도 좀 줄인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게 돈입니다. 현재 재료가 싼 이 석탄 발전을 적게 하게 되면 비싼 LNG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전력의 영업 수지가 악화돼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걸 국민들한테 결국은 전기 요금으로 전가시킬 수가 그래서 밖에 없다. 전기요금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김대호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 세금 폭탄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려봐야 될까요? 결국 이 경제정책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공짜 정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세먼지가 더 중요하냐, 전기값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기값을 내릴 수 있는 요인 중에 이제 원전 문제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하자 예. 이런 제안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도 결국은 전체 에너지 정책과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줄이도록 하죠. 오늘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봤습니다. 내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